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이 사상의학에서 그 동의수협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광제설이라고 한 편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하나 조목 하나하나씩 공부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소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인과 악인은 유유상종이다. 우리 유유상종 아시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선인은 선인들끼리 모이고 악당은 악당끼리 모이고 다 자기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만 더 보이는 법입니다. 또 그렇게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서 잠깐 좀 공부할까 합니다. 자, 잠깐 동의수협원에 나오는 원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선인지가에 선인이 필취하고 악인지가에 악인이 필취하나니 선인이 다취즉 선인지 장기 활동하고 악인이 다취즉 악인지 심기 강왕이다. 선인, 말 그대로 착한 사람이에요. 선인. 우리 선인과 악인 이런 얘기하죠. 착한 사람의 집안에는, 착한 사람의 집에서는 착한 사람이 반드시 모이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내가 너그럽다, 호인이다. 그럼 또 그런 사람이 모여요. 그죠? 식객으로 오든 손님으로 오든 뭐 그런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든 사위로 들어오든 해요. 또 반면에 악인은 악당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의 집에는 나쁜 사람이 반드시 모이나니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선인은 선인의 집에 모이고 악은 악당끼리 모이게 되나니 선인이 많이 모이면 착한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착한 사람의 장기는 장기의 기운에 내 몸에 오장육부의 기운이 있거든. 그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네. 신이 나는 거야. 착한 사람들이. 또 복을 받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대접받는다고 할까요? 어쨌든 착한 사람들이 활동이 되고 만약에 나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사람의 심기는 마음의 기운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다 강화. 나쁜 사람은 이제 궁리를 하거든. 야, 은행을 털을까, 뭐 강도짓을 할까, 뭐 어떤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 그런 것이 강해지고 왕성해지더라. 그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좀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악당은 선인이 많아지면 선인은 좋아지는데 악당은 피해를 안 받아요. 근데 악당은 모이면은 악당은 심기를 못되게 쓰거든. 그러면 선인들은 다쳐요. 희한하죠? 왜 그러느냐? 악당들은요 얼굴이 뻔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나쁜 짓 하고도 나쁜 짓 할 생각을 안 들어. 그 당사자는. 근데 착한 사람은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소가리를 앓거나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오거나 이래요. 자, 다시 말하면은 그 착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데요. 악당들은 뭐 욕을 하거나 험한 소리를 들어도 항상 그래 버릇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아파. 오히려 그걸 당연시 여겨요. 뭐 우리 밥 먹듯이 나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고요. 착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꼭 마치 이렇게 보네. 뭐 깡패 집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막 욕설을 함부로 하는 집안에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요 기존에 있는 식구들은 막 막말을 하는데 이 착한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가 다 상처를 받아서 아파질 수가 있어요. 저는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진료를 하고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상처받더라고요, 반드시. 네, 그런 것을 여기서 장기가 활동하고 심기가 강화하다는 뜻이 벌써 거기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악당의 장기가 나빠진다는 표현 안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선인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의 집에 선인이 반드시 모이고 또 악인의 집안에 악인이 반드시 모이나니 뭐 당연하게 유유상종이죠. 선인이 많이 모이면 선인의 장기의 오장의 기운이 활기차게 움직인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신나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반면에 악인이 많이 모이면 어떠느냐? 악인의 신기, 악인의 그 마음이 더욱 강하고 왕성해져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인들은 다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선인이 왕성하다고 악인이 다치지는 않아. 웃기죠? 자, 그러고서 이제 또 다음 말이 하나 나옵니다. 주색재권지가에 악인이 다치고로 기가 효남효부 수병이니라. 이제 사상의학에서는요, 사람들이 크게 이게 일탈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색재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주는 술주자예요. 술을 먹는데 술을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술 많이 먹고 횡포를 부리거나 필름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폐를 끼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몸을 상하기 시작해요. 적당히 먹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너무 과해서 탈이 나고요.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꽃을 사랑하듯이 아름다움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 탈이 나는 법이에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여기는 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리수를 두거나 지나친 문제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한다. 수수하고 아름답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수입에 몇 배 이상을 써버린다. 화장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지나치면 안 돼요. 재물도요. 재물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돈을 벌고 재물이 있어야죠. 근데 너무 재물만 밝힌다. 그러면 탈이 나요. 권세도 있어야죠. 근데 너무 권력을 탐하거나 지나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색 재권이 적당히는 필요하지만 무리수를 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필요는 한데 거기서 차이가 나다라는 거예요. 태양인은 특히 술을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태양인은 술에 빠지면 이제 태양인들은 더 지나치기 쉽다는 거고요. 소양인은 색을 조심하래요. 너무 화려하고 이런 거. 태음인은 너무 재물을 너무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탈이 나고요. 소음인은 너무 권세를 밝히지 말래요. 물론 다른 체질도 필요는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체질이 더 경계를 더 줘요. 자, 다시 말하면은 태양인은 술을 조심하고 소양인은 색을 조심해야 되고 태음인은 재물을 조심해야 되고 소음인은 권세를 조심하래요. 이제 근데 어쨌든 주색재권이 너무 이제 지나치단 말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먹든 색을 좋아하든 재물을 얻든 이렇게 너무 지나친 집안에서는 그런 집안에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악인들이 반드시 많이 모이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게 악당들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효남이나 효부 아들이나 그 며느리들이 다 병을 앓게 되더라.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를 진료를 하다 보면요, 저는 종종 봐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소화리를 해서 아픈 경우를 많이 본다.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주색재권의 집안에 악인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효부가 다 병을 얻더라. 참 아프면 안 되죠. 또 착해서 병을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악당이었으면은 뻔뻔해서 병도 안 걸려. 착한 사람이 병이 더 잘 걸리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색재권은 체질별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주는 태양인이 특히 조심해야 되고, 색은 소양인, 재물은 태음인, 권은 소음인이 더 조심해야 되더라. 상대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유상종이에요. 이게 줄줄이 같이 놀고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다 자기 눈에 자기만 보인다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악당들은 악당끼리 잘 모여요. 이끝이 모인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돈 벌 생각으로 그것도 무리수도 감사할 생각 순간 탁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그냥 웃자고요. 이런 그림은 넣은 거니까요. 뭐 재미삼아서 넣은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게 천사를 그릴 때 보면요. 정말 희한해요. 그죠? 아이들을 되게 천사를 그려요. 그죠? 노인을 천사로도 그리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죠. 대부분 아이들을 천사로 해요. 아이들은 진짜 동심의 마음이거든.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뭐 좀 잘못해서 혼났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요. 다음날. 몇 시간 전에 해가지고 웃어요. 그리고 천진난만에 웃어요. 진짜 천사의 웃음이 아이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어렸을 때 다 천사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보면 어린아이 안 거친 사람 누가 있나요? 아이 거치면서 어른이 다 됐잖아요. 그죠? 이 천사, 그래서 부모가 싸우거나 나쁜 사람이 막 집안에서 뭐 행패를 부리거나 뭐 이러면요, 아이들이 꼭 병을 알아요. 아까 효남, 효부, 효자나 그 착한 며느리들이 병이 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맞아요.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실감을 해요. 진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아프고 밥맛 떨어지고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애가 비실거려요.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보면 쭉 문담을 해보고 살펴보면은 대개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집안의 어른들이 막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랬던 집안들이 아이들이 아픈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라 이런 거 예외고요. 그런 거는 어쨌든 아이들의 시름시름 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생기가 발랄해야 되는데 생기가 없이 그냥 애들이 기가 죽은 아이들이 있거든. 그런 아이들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이면 한 7, 8명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과 같이 지금은 달라서 위생 상태가 좋아서요. 뭐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뭐 다른 그 예방 접종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질병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질병의 상당수가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많다. 그런데 이거를 100년 전도 넘게 예전에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만 선생님이. 그런 면에서 이게 더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질별, 직업별, 품성별, 집안 분야, 가정교육별 사람들이 다 다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다 달라요. 이 집안에서는 당연한데 이쪽 집안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각각 다릅니다. 그런 걸 잘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땐 특히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분위기가 다른 집안이 만났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 때문에 오해, 여기서는 당연하지 여기서는 상처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수를 저는 종종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알아보고 어울린다. 악당은 악당끼리 보인다. 정말 희한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알아보고요.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끼리 잘 모여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다 경우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당이 많아지면은 착한 사람은 몸이 아프다. 왜? 소가리를 앓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더 약해요. 보면은. 참 불행하게도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 더 아프고 병을 앓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색재관. 태양에는 술을 조심해야 되고 소양에는 색을 조심해야 되고 태음에는 재물을 조심해야 되고 소음에는 권세를 조심해야 되더라. 이런 것들이 100년 전에 벌써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새사에 비로소 뭐 스트레스를 자꾸 언급하고 이런 걸 정신 건강을 언급하는데 100년 전에 벌써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벌써 언급을 하고 그런 거를 강조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 사상의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당 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